암 치료를 하다 보면 재정적인 부분이 큰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전과 효과가 확립되어 있는 급여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민혁다방의 방손희입니다. 암을 치료하다 보면 재정적 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암 치료할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작용합니다. 사실 비용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독일과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 그 두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GDP도 두세 배 높고 의료비에 대한 사용도 2배 이상 높은 나라였습니다. 온갖 치료들이 다 급여가 되고, 국민들은 아프기만 하면 국가에서 충분한 치료를 큰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나라가 부강해야 되구나, 국민들이 아픈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꽤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치료하다 보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이런 것들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사실상 제일 힘든 것은 지갑이 힘든 것입니다. 나라도 지갑이 두둑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데, 암을 치료하다 보면 비용적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전과 효과가 담보되어 있는 급여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상 많은 환자분들이 최신 치료, 비싼 치료, 선진국의 치료에 대해서 혹하는 마음도 가질 수도 있고, 또 언론이나 보도에서 그에 대한 효과를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흔히 하는 치료, 저렴한 치료, 이런 것들이 효과가 덜하거나 좀 덜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상 실험이라든가 그 약이 개발될 때까지의 수많은 시간과 세월과 생명과 노력이 들어가서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암 치료에 대한 항암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 있는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선정해서 가장 효과 있고 가장 안전한 치료를 첫 번째 치료로 권하고, 그 다음 약을 2번째 치료로 권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가장 효과 있고 가장 안전한 약을 권하는 것이 급여되는 암 치료입니다. 우선은 급여되는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무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5%만 부담하는 아주 훌륭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사실상 급여되는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의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1,000만 원짜리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 부담금은 5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치료, 비싼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급여되는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가장 적은 치료입니다. 꼭 비싸고 희귀하다고 해서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많은 임상 실험들이 보증하고 있는 그런 급여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되는 치료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비급여 치료이거나 혹은 임상 실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상 실험은 비급여 치료에 비해서 안전성과 효과는 약간은 미지수긴 하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무료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만 본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임상 실험이 1상인지 2상인지 3상인지 잘 봐서 효과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약간의 비용 때문에 목숨에 대한 위험을 거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번째, 보험이 있다면 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크게 일시적인 자금과 정기적인 자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이란 것은 한 번 나오고 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암 진단 자금, 수술 자금과 같은 한 번 나오고 마는 비용인데 대체로 금액이 좀 큰 편입니다. 사실상 이 진단 자금을 받게 되면 이것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자금은 치료 시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치료 등을 위해서 사용을 잠시 유보하고 보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자금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청구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비용인데, 크게 나누면 암 입원에 대해서 1당으로 나오는 암 치료 수당이 있고, 2번째로는 치료 행위에 따라서 나오는 실비가 있습니다.
암치료 수당은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하는 치료 중에 입원했을 때 입원 1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말기 암 환자의 입원에 대해서도 일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견서를 잘 발급받고 의사소견을 잘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신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암치료 수당에 대한 부분은 분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에 금강원에서 지급하도록 권고한 사항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관과 금강원의 권고사항을 보고 청구를 하시면 입원 수당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실비입니다. 실비는 치료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예전에 이 영상에서 암 실비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개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비는 크게 입원했을 때 나오는 것과 통원할 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달, 두 달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 끊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암 치료가 짧으면 한두 달, 길면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실비를 사용할 때 몸이 많이 힘들 때, 수술 직후라든가 항암 직후라든가 방사선 하는 중일 때는 되도록이면 입원을 해서 몸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몸이 좀 많이 회복돼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는 외래 통원 치료를 함으로써 외래 실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진단을 받고 나면 경황이 없고 당황을 해서 실비를 초반에 몰아 쓴다든지, 아니면 또 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해서 잘 안 쓰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비가 있다면 약관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이상의 단위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짜서, 집행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험을 사용하실 때 있어서 그 보험 설계사와 얘기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보험 약관을 정확하게 확보를 하신 다음에 보험 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약관을 가지고 보험 설계사와 혹은 보험사와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보험사 직원과 싸울 것이 아니라 보험 약관을 가지고 조목조목 얘기하는 것이 치료 중에 화 안 내고 그냥 사실로서 보험금을 잘 집행할 수 있는 요령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볼 게 아니고 약관을 보고 약관에 맞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안전과 효과가 담보되어 있는 급여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보험급여에서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 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면역다방의 방선이었습니다.